반갑습니다. 심야괴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철수 씨께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정말 힘들지만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한 어쩌면 제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겐 더 큽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하철역은 서울에서도 손꼽히게 오래된 역으로 낮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한밤중이 되면 마치 죽은 듯이 조용한 곳입니다. 특히 막차가 지나가고 나면 오직 가느다란 형광등 불빛만 남아 승강장 구석구석을 어둡고 차갑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한기가 스며들어 등골이 오싹해지고 저는 그냥 하루빨리 근무를 마치고 나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날도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고 승강장을 한 바퀴 돌며 순찰을 마쳤습니다. 새벽 1시 23분쯤 근무를 마무리하고 대기실로 돌아와 앉으려는 찰나 승강장 저 끝에서 무언가가 어른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취객이거나 집에 가려다 마지막 열차를 놓친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긴 머리의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도 조용히 움직임 하나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승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다가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몇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녀린 어깨와 창백하게 늘어진 긴 머리,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마지막 지하철은 이미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가 차가워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가다 멈춰선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깊은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는 듯 보였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저를 응시하던 그 눈빛은 마치 저를 깊은 슬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고 발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쩐지 말을 걸 수도 없었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여자의 발밑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가운데 발밑에 반사된 조그마한 빛에 눈이 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고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사진을 쥐었을 때 손끝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 슬픈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흑백 사진인데도 그 슬픈 표정이 선명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사무실로 가져와 책상 서랍 안에 조심스레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는 늘 승강장 끝에 서서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매번 숨이 막히고 몸이 얼어붙어 버리면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묶인 채 그녀와 눈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고 이따금씩 땀에 젖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밤이 두려워졌고 그녀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공포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순찰 중이던 어느 날 저는 여자가 늘 서 있던 자리 근처 철길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반지였습니다. 평소에도 이용객들이 물건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흘린 분실물인 것 같아서 일단은 반지를 주워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꿈속에서 다시 밤중에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고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제 앞에 서 있었지만 이번엔 바닥에 무언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는데도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손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녀의 모습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 바라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로에서 발견한 반지가 그녀의 영혼과 얽혀 있음을 직감한 저는 그 반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주위를 살피며 분실물 보관함에서 그 반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사진과 반지를 넣고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치솟으며 반지와 사진을 태워버렸습니다. 불길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을 끝낸 뒤로는 밤마다 나타나던 여자의 모습도 그 끔찍한 악몽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지는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그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왜 그 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야. 한 커플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달려가던 사람이랑 부딪혀서 여자는 철로에 떨어졌고 마침 들어오던 지하철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더라. 남자는 연인의 사고를 목격한 후로 죄책감과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지내다가 결국 스스로를 놓고 말았어. 근데 더 무서운 건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데 여자의 네 번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 마치 반지에 눌려서 끊어진 것처럼.